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이고 해닐이 아마 제가 일본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어디서 마지막으로 찍을까 하다가 작년에 여기서 새해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게 한 해를 잘 보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도 여기 신사에서 한번 찍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28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만 나이로 좀 자기 위로를 하자면은 26이지만 엄마한테 10년 뒤면은 28이라고 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8이 됐습니다. 20대가 돼서 정말 지금이 어찌 보면은 최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지금이 저점이고 나중에 고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본에 와서 미경험자로서 IT 지원하면서 느꼈던 거 남기고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오게 돼서 글로벌이라는 뽕맛에 진짜 이 뽕을 이제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저번에 한국 놀러 갔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 반가웠었는데 뭔가 지루하고 좀 더 묻어 있었네. 좀 새로운 게 끌리고 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봐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전 개발자가 그래도 조금은 국경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부터 일하면서 쉬는 시간, 일할 때 쉬는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퇴근하고 나서 조금씩 공부를 했고, 현재는 백엔드 개발자 해보자 해서 백엔드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햇 병아리라 가지고 진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해봤자 도움이 아마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나름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대부분 외국 유튜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브 아니면은 유데미에서 찾아가지고 강의를 사거나 아니면 강의를 봤습니다. 개념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하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를 사서 진행을 했고, 유데미 장점이 인프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유데미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면은 10,000원, 15,000원 이 사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갑에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 후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후기가 많은 거는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인프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저들만이잖아요. 근데 유데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전부 다 후기를 남겨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믿음이 가고, 저는 계속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 말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영어로 해주는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에도 좀 더 실력이 늘지 않을까. 가끔 너무 어려운 영어 있으면은 좀 이해하는데 좀 차질이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더 공부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좀 가격대가 10,000원, 12,000원 하다 보니까 좀 필요 없는 강의까지도 좀 플렉스 해버리는 경향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지금 게임 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게임 강의 개발 한 4-5개 사는 게, 그 강의들도 언젠가는 꼭 해가지고 나중엔 게임도 만들어 봐야지 하지 않나.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일본의 IT 구조랑 제가 일본에서 비종강자로서 IT 취업 노리면서 겪게 됐던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IT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일본 이 산업 구조를 알게 되면은 재밌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일본은 대부분의 사업이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일부 벤처 말고는 진짜 이 대기업 밑에 생활해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부분이 이 대기업 밑에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기업에서 전달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라미드 밑에는 6차, 7차까지 하청을 거듭한 구조가 있는데, 옛날에 법으로 이제 3차까지만 제한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마 공적인 업무만 3차까지만 제한을 하고 그 이상은 아마 없었다고 하는데, IT 경우에는 사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6차, 7차까지도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고는 합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하청 구조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원을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없는데, 개발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자를 필요 없을 때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회사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부담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다른 기업에서 데려와가지고 쓰는 이런 외주 아니면 하청 구조가 조금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 구조가 일본 IT에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하는 일본 유튜버도 있는데, 미래에는 일본 IT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비전공이고 만약에 IT 경험이 딱히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3, 4차 하청인데, 이 이상 가려고 하면은 정말 운이 좋거나 아니면 실력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IT가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 3, 4차 하청이 아무래도 깊이 대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말도 많이 돌지 않나 싶기도 하고, 3, 4차 하청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희망도 있다 보니까 할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일본 IT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 4차 하청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을 하냐고 하면은 코드의 일부분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버깅 위주로 하고, 근데 이 정도도 조금 괜찮은 회사가 이 정도를 하고, 안 좋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 정도를 전기 제품 파는 거나 아니면 홈파리 이런 거 하면서 연수를 시켜준다라는 명목으로 거기서 영업직 뛰고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진짜 사기죠. IT 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는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 폼팔이 아니면은 가전제품 팔다가 그다음에 결국 들어가는 곳이 3, 4차 하청 이런 쪽이니까 진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뽑아다가 돈은 줘야 되는데 뭐 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뭐 기업 프로젝트에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아쉬운 부분이긴 아쉬운 부분이죠. 직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구직 활동하면서 이제 2군데 정도 이제 내정을 받았었는데 전부 다 미경험 환영 짝짝짝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보니까 뭐 미경험에도 잘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식이었고, 한 곳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전기 제품 팔거나 폰 팔다가 1년 뒤에 뭐 자격증 따면은 그때부터 프로젝트 들어가자. 그래서 프로젝트 어디쯤 들어가냐 하니까 3, 4차 하청 들어간다 했었고, 또 후자는 지금은 실력 부족하니까 작은 부분 테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헬프데스크 이런 거 시작해서 뭐 3, 4년 뒤에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후자는 조금 땡겼었어요. 왜냐면 3년 뒤에 되더라도 되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 3년 동안 가게 되는 하청 근무지나 아니면은 그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주지만 평가 제도 같은 것도 너 그냥 개 못했는데 이번에? 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고, 아무래도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3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애매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청식인데 1차 하청이든 2차 하청이든 이 하청은 결국 그 서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청하지 않고 하청이더라도 좀 가져오는 회사,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단점이 이렇게 좀 좋은 조건의 회사들은 대부분 일본 졸업생이나 아니면 이미 좀 경력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어가 좀 애매하거나 실력이 애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택권이 좀 작아진다 이런 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학력 없이 경력 없이는 취업을 하게 되면 하청으로 갈 확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저는 한국 돌아가가지고 좀 교육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가서 뭐 교육을 받는다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에 돌아와서 잘 일해보고 싶기 때문에 JLP도 따보고 아니면 뭐 해외 취업 다른 나라 기회 있으면 기회도 잡아보고 하면서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한국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국비 캠프나 아니면은 뭐 부트캠프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원 받아서 나쁠 거 없겠죠. 그래서 시간은 1년 잡았고, 제가 노션 쓰고 있는데 노션에도 2025년 IT 취업하겠다라는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뭐 공부하는 시간 뭐 할지 이런 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바로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면은 그래도 선택권이 있냐, 저처럼 뭐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 이상한 회사 들어가서 버틸 수 있다 싶으면은 하시는데, 웬만하면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돈 되는 회사 아니면은 경력 되는 회사 들어간다고 하려면 혼자서 프로그램 짤 수 있고 뭐 말 잘 통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뽑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50% 70% 떼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젝트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하지 않나. 솔직히 이 IT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이 진도가 많이 빠르지도 않잖아요. 뭐 게임처럼 뭐 퀘스트 한두 개 하고 전직하고 하면은 자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자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상 얘기 잘 섞어서 올리면서 종종 그 개발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개발자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빠이리, 일본도 안녕. 다음 영상은 어디서 찾아뵐까요? 웃으며 봅시다. 빠이리.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짐을 빼는 날입니다. 청소 중이긴 한데 그래도 정들었던 집이니까. 여기가 옷장인데 좀 일본은 이렇게 벽 안에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 민감하신 분들은 재난이나 뭐 어떤 걸 대비해가지고 여기다 식량 챙겨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근 넓어가지고 제가 옷을 넣기엔 충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키친. 이 냉장고는 제가 들어올 때 새로 바꿔주셔가지고 거의 뭐 새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뭐 간장하고 된장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챙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화장실하고 욕실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휴지 이것도 정해야 되네. 휴지랑 이게 제일 충격.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쓰지 생각도 했었는데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었겠지만은 뭔가 찜찜하고, 그리고 이 뭔가 알 수 없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 안에까지가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깨끗한 편이었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1년간 그래도 잘 지냈던 집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마지막으로 회사 갔다 오면서 다짐한 게 꼭 1년 안에 돌아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불 빨래하고 있어가지고 이불만 좀 빤 다음에 건조기는 밖에 나가서 돌리고 온 다음에 나머지 짐들 싸면은 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버릴 거고 이것도 전부 버리고, 이거는 밥솥이 밑에 있어가지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도 거의 새 거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동안 밀렸던 영상들 잘 올리고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일 시작하고
3월부터는 부캠프나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박인 일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3개월 전인가? 3개월 전 단위죠. 7개월, 8개월 전에 출근하다가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패닉이 온 다음에 여기 쉐어하우스 본사까지 가서 열쇠를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열쇠는 이 열쇠인데 이거 낡은 가방이라 가지고 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뭐가 없나 해서 심지어 어떤 주머니냐면은 여기 이 작은 주머니, 이 작은 주머니에다가 키를 넣어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이미 버리려고 마음 먹어가지고 안에는 이미 다 꺼냈었거든요. 버리기 전에 혹시나 해서 여기 봤는데 이놈이 딱 나온 거예요. 겁나 것도 아리에마스까? 저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산 열쇠 고리들 이건 누나가 사줘가지고 한교동이 진짜 은근 귀엽고, 얘는 몬스터, 얘는 포차커. 뭔가 버릴 때는 진짜 꼭 내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쁘네.